지금 이 순간도 약을 늘리는 대신 습관 하나만 바꾸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밤 11시를 넘겨 잠드는 습관, 단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드는 습관, 스마트폰을 눈앞에서 놓지 않는 습관이 쌓이면 3달 뒤 혈관과 두뇌가 버티지 못합니다. 왜 아침이 무겁고 기억이 흐릿할까요? 왜 식후에 졸음이 몰려올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걷기와 햇볕, 씹는 속도, 화면 거리, 취침 시간 같은 기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27년간 노년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 경향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복용하던 약의 효과가 훨씬 좋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챕터 2. 아침마다 무릎이 묵직하다고 하시던 어머니께 하루에 딱 30분만 골목을 2바퀴 걷자고 권했어요. 첫 주는 숨이 차다고 하셨지만 둘째 주부터는 밤에 눕는 시간이 앞당겨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지인 박준호 69세님은 단 음식을 줄이기 어렵다며 식후에 늘 과자를 찾았는데 씹는 속도를 2배로 느리게 하고 따뜻한 물을 곁들이니 포만감이 빨리 올라와 양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정미경 71세님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는데 저녁 9시부터 방 안 불빛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기 시작했더니 자연스럽게 11시 전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고 대신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생활이 약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을 대체하자는 말이 아니라 생활을 먼저 정돈해 약의 도움을 더 안정적으로 받자는 순서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의는 꼭 유지해주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걷기가 중요합니다. 혈관은 일정한 리듬의 보행 운동에 반응하거든요. 하루 누적 30분의 속보가 기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도 규칙적 보행의 혈압 안정과 심폐지표 개선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정화 72세님은 저녁 먹고 텔레비전부터 켜던 습관을 골목 걷기로 바꾸며 열흘 만에 발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15분 뒤에 출발해서 15분 왕복으로 걸으시면 돼요. 말은 가능하되 숨은 약간 차게 걸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붙이기 쉬운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햇볕 쬐기가 도움됩니다. 짧고 안전한 햇볕은 기분과 낮밤 리듬을 정돈해주거든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오전 시간대에 짧은 일광 노출이 수면 질과 기분을 돕는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성만 75세님은 베란다에서 화분 돌보며 15분 서기만 했는데 오후 졸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그늘과 햇살을 오가며 얼굴은 짧게 손과 팔 위주로 노출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맛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맛을 갑자기 끊기보다는 빈도를 줄이고 대체를 찾는 편이 오래갑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서도 당 섭취 빈도와 체중 지표가 맞물리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어요. 박준호 69세님은 과자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제철 과일 소량으로 대체했습니다. 주당 단 간식 최소 이틀은 쉬는 날을 지정하시고 식후 산책 10분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찾는 단맛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소화를 위해서는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포만감과 위장 부담이 동시에 조절되거든요. 김미영 66세님은 식사 시간을 여러 분으로 늘렸더니 속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숟갈 30번을 목표로 하지만 최소한 젓가락을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여러분의 평소 식사 시간은 몇 분 정도인가요? 몸의 순환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도움됩니다. 수분은 몸의 순환을 돕고 따뜻한 온도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송아람 70세님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서 간식 욕구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기상 직후 한 컵, 점심 전 한 컵, 오후 중간 한 컵을 기본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물 마시는 시간표를 정해보실 수 있나요?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낯선 과제는 뇌의 연결을 자극하거든요. 박선우 71세님은 손주에게 휴대전화 사진 편집을 배우며 주말마다 작품을 공유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30분씩 전혀 해보지 않은 활동을 정해서 반복해보세요. 이번 달에 배우고 싶은 전혀 새로운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수면을 위해서는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시작 시간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정대호 68세님은 취침 알림을 9시 30분에 맞추고 화면을 치우자 한 주 뒤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9시부터 불빛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잠드는 시간은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규칙적이었나요? 이제 기본 뼈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세부 실천법을 더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챕터 4 생활 루틴을 완전히 정리해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과 감사 표현부터 시작해볼게요. 긍정적인 정서는 통증 인지와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밝게 굴기보다는 작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번 고마운 사람 이름을 불러서 감사한 문장을 보내보세요. 오늘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실래요? 근육을 위해서는 매일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유연성은 보폭과 균형에 직결되거든요. 아침에는 종아리와 햄스트링, 저녁에는 어깨와 등 쪽을 30초씩 3세트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뻣뻣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리 화면은 눈의 조절 근육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20분 사용 후 20피트 거리 사물을 20초 바라보는 20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치울 수 있는 대체 활동은 무엇인가요? 수분 보충은 루틴을 고정하는 것이 좋아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보충하는 것이 안정적이거든요. 개인 컵을 눈에 띄는 자리에 두고 채우면 바로 마신 뒤 다시 채워두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컵이 가장 자주 머무를 자리는 어디인가요? 걷기는 주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획이 있는 날만 걸음수가 유지되거든요. 주말에 한 주 일정을 보고 월수금은 야외, 화목토는 실내복도 걷기를 예약해보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당신의 대체 코스는 정해져 있나요? 햇볕은 안전하게 쬐는 것이 중요해요. 짧고 자주가 길고 강한 노출보다 안전합니다. 그늘과 햇빛을 번갈아 이동하며 모자와 얇은 긴 소매를 기본으로 하세요. 당신의 동네에서 가장 그늘이 많은 산책 코스는 어디인가요? 단맛 대체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단맛 갈망은 수면 부족과도 연결되거든요. 요거트에 견과와 계피를 더해서 향과 식감을 채우고 식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정리해보세요. 당신의 단맛을 대신할 향이나 식감은 무엇인가요? 취침 루틴은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되는 신호가 뇌의 잠자리를 예고해주거든요. 불빛 낮추기, 책 몇 장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이 네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어떤 신호를 첫 단계로 넣어보시겠나요? 이제 큰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시작할 작은 한 걸음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5 오늘의 핵심은 약을 이기자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약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태도였어요. 올바른 관리는 걷기, 햇볕, 식사 속도, 수분, 학습, 수면 같은 기본기를 먼저 세우는 태도였습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놓치면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잠은 뒤로 밀리며 단맛은 더 자주 당겨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보폭이 넓어지고 낮잠이 줄어들며 식사량과 화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라면 밤 11시 이전 잠들기를 추천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면 다음날 단맛 갈망과 피로부터 먼저 풀리거든요. 수면이 정상화되면 다른 모든 습관들이 따라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밤부터 9시에 알림을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내보내고 대신 책 한 권을 베개 옆에 두세요. 불빛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11시 전에는 꼭 누우시기 바랍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이르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패 없이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2주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겠나요?